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구도사주명리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참 좋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갑진년 12월에 을사년 각 10천간의 일간에 대한 운세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 격려를 받았고요. 감동스러운 한 해를 잘 마무리했었습니다. 자, 25년 1월인 갑진년 정축월까지 그 힘으로 잘 지내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을사년의 시작이죠. 을사년 2월 무인월에 대한 그런 절기력, 절운이라고 하죠, 우리가. 월운이라고도 합니다. 이 십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일간별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일간의 사주 원국은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을사년이라는 큰 성장과 유연한 발전의 모습이 기대되는 강한 힘이 있는 새 운이 들어와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무인월은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지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참고해서 슬기롭게 생활해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영상을 올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사주명리에서는 25년 을사년 아직 오지 않았죠. 양력, 음력이 아닌 절기력으로 오늘 보니까요. 올해 을사년은 절기력으로 입춘절입일 2월 3일 22시 49분입니다. 그렇죠? 자, 달력은 25년 을사년이 펼쳐져 있는데 아직 사주명리의 세계에서는 갑진년의 끝자락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2월 3일 밤이 지나면 을사년 무인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늦은 감이 있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을사년이 시작되는 절기상 입춘일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입니다. 항상 이 처음이라는 그런 설레임, 그 파릇파릇한 느낌, 언제나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혹독하고 시린 겨울을 잘 버텨내고 무겁고 두꺼운 그런 외투를 좀 벗어던지고 싶은 느낌 있죠? 사람의 인생으로 비교하면 힘들어했던 그런 날들을 뒤로 하고요. 고뇌와 힘듦을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적인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자, 봄이죠. 이제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봄이 우리에게 주는 기운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좋은 쪽으로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겨울잠 다 잤으니까 기재기를 펴면서 하품 한번 크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질러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여러분, 절기상 입춘 설립에 다시 한번 써봅니다. 봄 춘자죠. 자, 농경사회였으니까 새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바쁘고 분주해질 겁니다. 해마다 태양이 환경 315도에 도달하는 날로 양력 2월 3일에서 약 2월 5일 사이 입춘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 우리 시골에 가면 입춘 대길이라고 붙여놓잖아요.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대길이네, 아주 운이 좋네 하는 경상도 사투리죠. 새 시작이니까 큰 좋은 운이 들어오길 기대하면서 한 해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게 건강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입춘 대길이란 말들이. 이 입춘이 주는 기대감은 실로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입춘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바뀌고 띠가 바뀌는 겁니다. 자, 사주명리에서는 매우 중요해서 1월 1일부터 2월 3일, 달력으로 25년이죠. 요 어간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이전에 바로 갑, 진년에 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겠다. 양력이 아니고 음력, 우리 음력 설이라고 하잖아요. 구정. 이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나이가 바뀌고 띠가 바뀐다. 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런 사주명리에서는 아니다. 무조건 절기력, 바로 입춘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음력 설날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양력이 아닌 음력으로 세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거고요. 입추는 태양의 주기를 기준으로 한 절기니까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고로 이런 월 운세, 절운, 절기에 대한 그런 운을 보는 것은요. 갑을병정, 무기영신, 임계 각 일간에게 이 월운이 전부가 아니겠죠. 을, 사, 년이라는 강력한 운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2025년 한 해 이 을사년 각 일간들에게 천간으로는 을목이 그리고 지지로는 사화의 기운이 크게 들어온 겁니다. 자, 을목이라는 것은 봄의 기운으로 유연한 성장과 발전, 그리고 이 사화라는 여름에 뜨거운 열정, 팽창하고 확산하는, 그래서 이 을사년은 개인과 사회에게 유연한 성장과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전체적으로 한 해 이 을사년에 뜨거운 그런 기운을 받으면서 듬뿍 받으면서 생활하되 각 절기 달마다 또 들어오는 각종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면 되는지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너무 이런 운세에 몰입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요. 또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리석지 않으면서 경솔하지 않고요. 현명하게 나의 삶에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하고요. 슬기롭게 살아보자는 그런 의미이니까 이 절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노심초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참고로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 사주가 나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 100이라고 봤을 때요. 좋은 영향은 약 55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45는 스스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사주에서 주는 기대와 염려, 바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채우는 거죠. 그게 아주 현명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흐름 속에 사주를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이 55도 없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목표를 이루는 것이 100이 되어야만 하고요. 또 많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만약 이 사주의 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운 30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번 달 잘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슬기롭게 헤쳐나갈 거야. 내가 여기에다가 70을 더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겠구나.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노력하고 실천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무슨 말씀인지 도반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운명대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죠. 자, 그러면 사주 공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을 보고 또 사주를 볼 때 통상 사주풀이의 각종 관점과 관법으로 풀어낸단 말입니다. 천간, 지지, 또 뭐가 있을까요? 생극체화 보죠. 그리고 지지 속에서도 합충형파에 봅니다. 또 대운이 있죠. 그리고 세운이 있을 테고요. 추가적으로 각종 사주풀이의 양념 도구들인 12운성과 12신살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로 풀어내서 인간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변화의 폭, 이런 것들을 읽어낸단 말이죠. 좋은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이동, 변화, 이직, 또 이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매매, 계약, 학업, 공부, 이런 각종 사건과 이벤트,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때로는 그런 변동의 수가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을사년, 인월, 운세풀이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뭘까요? 바로 인사형입니다. 우리 형살이라고 하죠. 자, 을사년의 사화하고
무인월의 인과 사, 지지의 합충 형파의 중에서 형에 해당된다는 거죠. 형살, 왠지 무섭죠. 어둡고 또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형성이 돼 있다. 벌써 형무소에 갇힐 그런 느낌, 아예 나락으로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형살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인사신 사명살도 있죠. 사주원국 지지에 신금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을사년 무인월은 인사신 사명살이 적용되는 그런 형국이기도 합니다. 자, 각 일간별로 이 인사형에 대한 그런 얘기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국 어딘가에 위치하는가, 또 십성으로, 12운성으로 어떤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운으로 들어와서 나의 2월은 이런 인사형이 어떻게 작용하고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마도 줄을 잃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일간에게 을사년, 무인월, 인과 사는 다 들어오잖아요. 자, 그 속에서 우리는 각 일간별로 어떤 것을 조금 조심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변동폭이 큰 인사형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 원국의 기운이 모두 금과 수의 기운으로 이런 영역에 있으신 분들은 목과 화에 폭발적인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서 좀 중화되고 또 새로운 시작, 발전, 도모하면서 희망을 기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이 세상은 존재합니다. 개인도 이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인생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사형, 이 인사형 어떻게 작용하고 발현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간에게 다 적용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인사형은 기본적으로 시비, 구설, 각종 모함 등의 그런 갈등 속에 존재합니다. 자, 크게는 이런 시비에 의한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인자를 포함하고 있다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소에 잘 맞지 않는 그런 동료가 있어요. 그죠? 잘 안 맞아요. 상사도 있는데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별로 잘 안 맞는 이런 동료 상사가 이번 달 무인월에 갑자기 폭발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폭발하는 기운으로 인해서 클라이막스, 막 들이대고 도발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그래서 이런 갈등이 최정점을 찍습니다.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크게 한판하고 그게 또 더 비화돼서 조직의 누가 됩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나의 평판과 나의 명예, 나의 입신 양명에 큰 피해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결과로 갈 수 있어서 노심초사,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맥이 빠진다.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혹 그럴 수 있습니다. 평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좋은 흐름을 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 전문점, 배달 플랫폼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갑작스러운 별점 테러 있죠. 별점 테러. 또 뭐가 있을까요? 위생점검, 음식물 안에 이물질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골치 아플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사형이라는 것들이 안 좋게 발현될 수 있는 인자는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인사형의 특징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떤 특징으로 나의 인생에 발현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통상 인사형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발현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전에 묵혀왔던 그런 일들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바로 결과로 나타나집니다. 뭐 소송에 대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소송도 바로 결과가 나오고요. 또 어떨 때는 고민들이 해소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 자기계발, 성숙 이런 것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주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 동료, 평생 동안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마음을 함께 하고요. 또한 고통을 분담해주는 그런 동반자를 이런 인사 형태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구설수, 시비,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끌고 들어옵니다. 내 자신이든 누구든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짜증과 실증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구설수, 시비, 불협화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섯 번째, 고집이 아주 강해집니다. 세지죠. 나만의 아집, 내 생각, 나의 주도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화가 생기고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화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커지죠. 또 여섯 번째는요. 몸,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다칠 수가 있고요. 또 베일 수도 있고요.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로 수술이나 이런 병원에 의지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인간관계에 구설수가 생기고요. 또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관계에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사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나의 일 속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최악으로 가면 각종 송사, 법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사형의 운세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풀이를 할 때 이 운세를 A라고 풀었습니다. 또 들었어요. 그런데 이 A는 하나의 흐름이고 기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 A라는 하나의 기운과 흐름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딱 A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A가 A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B, C, D, 심지어는 G, Z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무인월에 나는 이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사주를 풀어보니까 정말 인사형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사의 충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갈등이나 이동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느껴져서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주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현상이 나타난 결과물은 내가 아니면 나의 가족이 아프거나 또 뭐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금전적인 손실이 온다든지 이런 다른 변동의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큰 변화가 크게 올 수도 있고요. 또 감기처럼 잠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난 뾰루지처럼 살짝 신경 쓰일 정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사람마다의 성향으로 그 데미지가 전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쪼록 슬기롭게 잘 해석하고 저마다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사형, 지지의 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언가 해안,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틀에 박히고 판에 박힌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좀 가고요. 자,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자.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어느 정도 마음가짐과 또 언행을 실천해서 비켜갈 수 있는 것들 다 비켜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소나기는 피해 가야 되겠죠. 쫄딱 맞으면 요새 대유행하는 독감, 그죠? 저도 한번 알았었는데요. 자, 독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가야 됩니다. 일단은 나의 주장을 너무 세게 고집으로 고수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나는 별 뜻 없이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이상하게 비꼬아서 듣고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이 오해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나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싸우듯이 상황이 흘러가면 이런 인사형의 부정적인 현상이 부각될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도 결국 단순한 그런 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데요. 초반에 소통을 잘 해가지고 범칙금만 내면 끝날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집 부리고 싸우고 결국에는 고발됐습니다. 고발이 됐어요. 그리고 기소가 되죠. 구공판 됐습니다. 공판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이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실형으로 구형됐다가 결국에는 정상 참작이 좀 돼서 마지막에 벌금과 함께 회사의 징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다친 사람이 나와 관련된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이 정말 커집니다. 일단 일을 크게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적당히 이 고집을 줄여야 한다. 좀 죽여야 한다. 인정할 것은 조금 인정해 주고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만 취하면 됩니다. 말이 예뻐야 합니다. 자, 그리하면 인사형, 이런 형살의 특징답게 결국에는 조정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원래대로 돌아온다. 의외로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 안에 화를 조절하십시오. 정말 좋은 사자성어가 있죠. 사자성어 아닐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려려니 라고 합니다. 사자성어 아니죠. 어떨 때는 이 그러려니라는 말이 모든 관계를 아주 매우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왠지 내적으로 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 상대방을 이해하는 느낌, 나의 마음속에 이런 여유로움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게 오히려 나중 되면 나에게 복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 기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속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려니. 자, 또 가볼까요? 자,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싸움을 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자, 이런 인사형 시비의 구설이잖아요. 그죠? 일어나려면 일어난다. 이런 일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소하냐가 주된 과정입니다. 자꾸 도발해 온다. 못 참겠다. 계속적인 그런 시비거리가 슬금슬금 피어오릅니다. 자, 이럴 때는요. 내 편, 나의 편이 되어줄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충분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참을 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싸워도 됩니다. 무작정 엎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명분과 그리고 나의 테러까지
준비를 하면 되죠. 속으로 끙끙 앓고 넘어가야지, 참아야지 하다가 속병이 나서 인생 전체에 감정 조절이 실패돼서 큰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런 감정 조절이 문제인 겁니다. 감정 조절과 대화를 잘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자, 또 육친, 가족 관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목, 사화, 그리고 신금, 인사신, 삼형살, 이 해당되는 육친과 십성으로 그런 엮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정말 끈적끈적하고 질척거릴 정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현실적이든 좀 거리를 두어서, 예를 들어서 주말 부부, 뭐 외근, 출장 그런 등의 일도 좋겠죠. 웬만하면 시비 걸릴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거 하면 문제 되겠는데 느낌이 팍 올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떨까요? 근질근질 못 참죠. 결국 하게 됩니다. 자, 조절하십시오. 웬만하면 할까 말까 하지 마십시오. 육친관계는 일이 또 다르게 커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또 지나친 음주, 이것도 시비구설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주치자 폭력, 음주운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또 난폭운전 이런 거 있죠. 음주, 운전, 난폭. 결국 이러다 보면 교통사고, 그 이후에 수술,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몸을 다치는 거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이렇게 다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로 정지되는 그런 큰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정지된다는 건 변화로 볼 수 있으니까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자, 땀을 많이 흘리시고요. 내 안에 묵은 감정을 운동과 땀으로 배출하는 것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인사형이라는 것 자체가 고집이 세진다고 했죠. 열과 화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 땀, 감정을 배출하면서 이런 고집이 많아지는 것들 상쇄되고 중화되면서 이런 인사 형살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요. 명상, 독서 이런 것도 하시면서 내면의 감정 발전,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힐링이라고 하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 인사형, 인사신 삼형살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변동폭이 큰 그런 운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각종 이직, 이사, 이혼, 소송, 구설, 시비 등의 인자로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캐캐 묵은 감정들 잘 정리하시고 리셋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전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을사년, 무인월, 인사형에 대한 그런 핵심 키워드 쭉 말씀드렸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 너무 마음에 두어서 인생이 좌지우지 될 만큼의 그런 깊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용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또 들어주시고 봐주면 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을사년 무인월의 인사형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간목일간부터 무인월 월간 운세, 이 절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반 여러분들 너무 빠르지 않게,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도반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